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발생 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근 뉴스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테이퍼링 조기 종료 뉴스와 조기 금리 인상이 다가올 것이라는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관계가 없으며 테이퍼링이 빨리 끝난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접 말은 했지만 파월조차도 계속 말이 바뀌고 있기에 100% 믿으면 안 될 듯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시장이 조정을 계속 받고 있고 금리 인상을 시장이 조금씩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만큼 금리 인상 공식 발표 시 큰 조정은 없을 듯하나 만약 시장 예측과 다르게 조기 금리 인상이 발표된다면 생각보다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는 시장이 당장 정하기 힘들기에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내년부터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됐고 금리 인상이 되면 성장주들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덜 받고 계좌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가져가려면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은 모두 우량하며 아주 좋은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종목을 선정할 때 기준은 바로 오하마의 현인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을 참고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지금까지 수많은 금리 인상을 겪어오면서 수익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전략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과거를 통해 미래를 대응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비슷한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이번 금리 인상 때도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미리 투자해 놓는다면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겨울 패딩을 여름에 사는 것처럼 금리 인상 전부터 조금씩 모아가야 금리 인상 발표 시 계좌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2011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가격 결정권이다. 기업이 경쟁업체보다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기업은 아주 좋은 기업이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렸냐면 인플레이션이 계속돼서 제품 원가 비용이 올라가면 제품의 비용을 높이지 않는 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진이 적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가격 결정권이 있으면 원가 비용 증가분을 제품에 반영해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해소돼도 제품 가격은 그대로 높아져서 더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높고 매출 마진이 업종 평균을 웃돌며 제품 가격을 올려도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인플레이션과 공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매출 마진 하락을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이 되면 실적이 안 좋고 적자인 기업들은 하락할 위험이 크나 이미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 결정권이 있어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 회사들은 오히려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에 맞는 회사들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누구나 다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이 주가를 보면 쉽게 투자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언제 사도 계속 오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으니까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가격 결정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최근에도 오피스 365 가격 인상을 발표 후 주가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경쟁업체가 없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아무런 리스크가 없고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들은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입니다.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2020년 2월에 약 7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왼쪽 자료에서는 21년 3월까지도 약 7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보시면 13년 2월 점유율은 90%쯤인데 8년 만에 17%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당장 점유율이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메타버스 시장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1월 2일에 있었던 연례회의에서 올해 핵심 키워드 중 하나를 메타버스로 꼽았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1990년대 초반 인터넷과 웹사이트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메타버스에 대해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아주 능숙하고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20년 뒤에 모든 사람들이 쓰는 기능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메타버스 산업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PER은 현재 3년 사이 가장 고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해 PER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의견은 매우 강한 매수에 타겟 주가는 367달러로 지금보다 7%가량 상승 가능합니다. 매출 성장성이나 EPS 또한 비슷한 빅테크 기업인 애플과도 많이 비교될 정도로 높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5% 이하로 성장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무려 0.72%나 있습니다. 주가도 상승하는데 배당까지 주며 빅테크 중에서는 아주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유 현금도 많으며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지속돼도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쭉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 역시나 독점적인 시장 위치를 가지고 있고 가격 결정력이 있으면서 성장까지 가능한 종목입니다. 최근 공급망 이슈로 인해 주가가 잠깐 하락했지만 역시나 단기적인 악재로 분석됐으며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특히나 애플은 가격이 오른다고 판매 대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매년 갈수록 판매 대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애플의 아이폰은 21년 1분기에 미국에서 스마트폰 전체 매출 중 35%를 차지했고 전 세계에서 42%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수익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애플 아이폰의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죠. 애플의 아이폰이 4분기에만 8천만 대가 팔릴 거라는 웨드부시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공급망 부족이어도 미국과 중국 등에서 엄청난 수요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애플 아이폰 13 출시 당시 한국과 미국에서 줄을 서가면서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인 점유율과 위치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애플카를 2025년에 출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에어팟, 맥북 등 애플 제품을 하나 구매하면 모든 전자기기를 애플 제품으로 바꿀 정도로 고객 충성도와 애플 생태계가 단단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애플카까지 나오면 당연히 애플 제품과 연동되게 했을 것이며 아이폰 구매자들이 애플카를 구입할 확률이 높을 듯합니다. 이렇게 빨리 애플카를 내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애플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성장률에 비해 아주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 매출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 7-80%나 높지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세계 1위 시총을 뺏길 정도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시총이 높은 것도 미래 성장성이 애플에 비해 주가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애플카 소식이 나왔을 때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을 만큼 전기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PER을 비교해봤습니다.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고 PER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면서 고평가 논란을 해소한 듯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PER이 높은 게 앞서 보여드린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이죠.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애플의 내년 11월 예상 주가는 167달러쯤으로 지금보다 약 4% 상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배당도 주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아주 좋은 배당 성장주입니다. 현금 보유량도 어마어마하며 역시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도 크게 위협받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입니다. 제가 여러 번 분석해드렸던 종목으로 보시다시피 약 1년간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상승 여력을 모아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가 모양과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이죠. 최근 들어 반도체 가격을 인상했지만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에 아무도 반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TSMC는 매년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은 21년에 11%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TSMC는 무려 1%의 점유율을 더 가져오며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커지는 시장에서 계속 늘어나는 점유율을 보여주는데 거기다가 50% 이상의 독점적인 위치라면 가격 결정권이 충분히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빅테크 업체들이 앞으로 자체 칩을 만들 텐데 칩 수주를 어디에다 할까요? 바로 TSMC에 맡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회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면서 경쟁할수록 TSMC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TSMC의 PER은 올해 초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으나 최근 주가 상승과 함께 PER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은 매수이며 내년 예상 주가는 143달러로
지금보다 15%가량 상승 가능합니다. 역시나 배당이 1.47%나 있으며 금리 인상이 오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던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계속해서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나이키입니다. 소비재 브랜드 중 글로벌 브랜드 파워 1위를 기록할 만큼 높은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뉴스에서도 인플레 수혜주로 나이키를 뽑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불매운동과 베트남 공국 이슈에 따라 급락했지만 3분기 좋은 실적과 함께 정고점을 뚫었습니다. 먼저 나이키는 신발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운동화 전체 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자료는 2019년 자료이긴 하지만 1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가 나이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의류와 신발 분야에서 모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아직 베트남 공급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왜 잘 나왔을까요? 나이키는 이 같은 공급 부족 현상을 가격 정책으로 상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보여드린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6%나 증가했으며 디지털 판매는 29% 상승하며 견고한 수요를 보여줬습니다. 정가 판매로 인한 매출 마진은 전년 동기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46.5%로 발표됐습니다. 나이키 측은 분기 목표치인 65% 정가 판매를 초과 달성했다고 실적 컨퍼런스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즉 가격을 할인 안 해도 아주 잘 팔린다는 소리이죠. 그리고 올해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들이 아주 많이 열립니다. 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9월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11월에는 카타르 월드컵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대회에서 나이키는 공식 스폰서이며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PER 자체는 생각보다 그리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주가와 비교해보면 주가는 최고점인데 PER이 최고점이 아니라는 소리는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배당도 매년 0.7%씩 주는 회사입니다. 현금 보유량이 많다는 소리이죠. 애널리스트들은 강한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년 11월 예상 주가를 181.5달러로 지금보다 3.8% 상승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빠른 금리 인상이 온다면 배당도 있고 가격 결정력이 있는 나이키도 역시나 주가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금리 인상이 발생해도 주가가 흔들리지 않을 기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 종목을 제외하고 퀄컴, 엔비디아, 어도비, 디즈니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퀄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대부분을 공급 중이며 그렇기에 칩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누구나 알듯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고 어도비 또한 편집이나 문서 프로그램 관련하여 독보적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즈니랜드와 여러 캐릭터, 영화를 가지고 있으며 디즈니랜드 입장권, 주차비, 라이센스 가격을 인상해도 반발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TSMC와 디즈니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정고점을 다 뚫었으며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공급망 이슈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조기 금리 인상이 온다 해도 이 기업들은 가격 결정력과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로 좋은 실적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리 인상 때 가장 취약한 종목은 성장주이거나 적자 기업들이지만 여기 보이는 기업들은 대부분 현금 보유량도 엄청나게 많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가격 결정력은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 않아서 아직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상에서 자주 분석해드렸듯이 위드 코로나가 되고 디즈니랜드 개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디즈니 플러스 수요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실적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신다고 결정하셨으면 한 번에 전부 매수하시면 안되고 각자의 기준에 맞춰 선택한 종목들을 분할 매수식으로 조금씩 모아간다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슈에도 계좌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